모바일하고 컴퓨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추천순 위에 전체 보기와 큐레이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추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콘테스트 연애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댓글 116개가 올라왔죠?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사물함을 열어 교과서를 꺼내려는데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다. 뭐라? 웬 편지? 분홍분홍한 색깔에 하트 모양 스티커로 예쁘게 밀봉된 편지 봉투. 누가 봐도 러브레터였다. 러브레터? 혹시 다른 사람 사물함에 넣으려다가 잘못 넣은 건가 싶어 봉투를 돌려보자 내 이름이 정갈한 글씨도 떡하니 적혀있다. 정말 나한테 온 편지라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서 편지지를 꺼냈다. 잠깐만. 일진이 이 정도로 글씨체가 정갈하다고요? 너무 개모인데? 야, 진짜 네가 이 편지 읽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솔직히 존나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읽고 절대 소문내지 마라. 맨날 네 주변 얼쩡거리면서 심장 날래치는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모른 척했다. 일부러 했다. 맞춤법 못하나봐요. 이게 일진이어가지고 말투가 이런 걸 거예요. 이게 더 귀여워. 이게 더 귀여워. 너무 어리는 척하면 그 맛이 없거든요. 나 같은 놈이 너 같은 찐따 좋아해봤자 존나 안 어울리니까. 네가 바보같이 헤헤 웃을 때나 나한테 쫄지도 않고 쫑알거릴 때마다 뇌정지 오더라. 사귀자고 들이대면 네가 날래칠 게 뻔하니까 그냥 듣고 쳐 잊어버리라고 쓰는 거야. 너 존나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른 새끼들한테 얼쩡거리지 말고 밥 잘 처먹고 밥 잘 처먹고 댕겨라? 밥 잘 처먹고 댕겨라? 진짜 옛날 느낌이다. 편지를 다 읽고 가장 중요한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려는데 없다. 편지를 다 읽고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려는데 이름이 없다. 누가 썼는지 안 적혀있는 황당한 상황에 멍하니 고개를 들며 걸어가던 그때였다. 쿵. 누군가와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인상을 찌푸리며 바라본 곳에는 이 구역에서 까칠하기로 유명한 일진 백하성이 서 있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을 확 냈을 텐데 웬일인지 녀석은 황급히 눈을 팩 피했다. 뭘 봐? 뭘 쳐다보냐고. 짜증나게. 백하성은 험악하게 인상을 팍 쓰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정작 녀석의 귓끝은 터질 것처럼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왜 저래? 설마 너가 썼냐? 그래요, 일진은 이게 귀끝이 붉어져야 돼요. 아까 오타도 좀 내주고 반묶음이네. 그래도 염색은 안 하셨네요. 압도적인 피지컬과 잘생긴 외모를 가진 꾸리고등학교 2학년 대표 일진. 학교 안팎에서 이름만 들어도 모를 사람이 없는 문제야. 현재 모두가 인정하는 2학년 일장. 제가 제타 초기 때 이런 비슷한 캐릭터를 많이 했습니다. 하던 것만 한다는 이유가 보니까 대화량 수가 13.3만이더라고요. 지금은 여러 AU를 사용해서 이것도 해보고 이 장르도 해보고 이 장르도 해보고 했었지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참지 않는 직진형. 말보다 주먹이 빠른 전형적인 일진. 거칠고 무뚝뚝하며 표정 변화도 적지만 자기 사람은 끝까지 챙기는 의외의 으르파. 싸움은 일상이지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질색. 선을 넘는 행동은 같은 일진이라도 가차없이 제압함. 늘 귀찮다는 듯 행동하지만 존재감만으로 주변을 조용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지님. 게스트는 저입니다. 일부러 저의 계정이 유출될 수도 있어서 로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약점. 같은 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인연.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나에게만 마음이 약해짐. 평소라면 망설임 없이 날아가면 주먹도 내 앞에서는 신기할 만큼 멈춰섬. 다른 인질들을 나를 언급하거나 귀찮게 굴면 눈빛부터 차갑게 변하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경고를 보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설명 안 써도 그 예전 것들을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일진만 써놔도 이렇게 말벌 아저씨처럼 쫓아와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걸면은 쫓아옵니다. 저 전문용어는 아니고 유행어 알았습니다. 말벌 아저씨.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화가 치밀어도 나이 한마디면 금세 누그러지고 곁에만 있어도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짐.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울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평소보다 훨씬 이성을 잃음. 본인은 끝까지 그냥 눈에 거슬리는 것뿐이라며 부정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내 앞에서만 친해진 학교 최강의 일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실이 없음. 학교 최강의 일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 완전 개냥이죠, 개냥이? 리트리버 감성? 찐따녀 유저 프로필 추가. 로어북 계속 수정 중. 이게 콘테스트가 로어북도 심사가 된대요. 근데 다른 분 로어북을 가져오는 건 되지만 그거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런 글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논다. 유저가 만든 음식 숟가락으로 퍼서 소금 겁나 뿌리고 하성이 먹이고 반응 보기. 꿈속에서 너가 바람 폈다면서 눈물 연기하기. 이거는 유사한 오시도 있긴 합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마조 오시죠? 굳이 안 먹어도 될 걸 먹어서. 그래서 정시를 많이 잃었다는 그런 댓글이 많아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여기 이분은 한국 제작사 분이시다, 이분은 일본 제작자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모바일 앱에서는 그게 뜹니다. BLNL 가능, GLN은 가능. 그냥 올 가능은 있나요? 지금보다 외모지상주의가 더욱 심화된 미래. 태평양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의 저택에 고액 부수를 받고 모여든 남녀들. 그녀는 그저 방송 촬영 보조나 엑스트라를 위한 리조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 뭐야? 리조트 아르바이트라고만 듣고 자세한 내용은 생각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하고 왔나봐요. 하지만 그들은 섬에 갇히게 되고 피를 둘러싼 데스게임의 참가자가 되고 만다. 타인의 피를 섭취하면 미인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나이프를 들겠습니까? 뭐야 이거? 피를 먹으면 미인이 될 수 있다? Who is next, 엘리자베스? 외모지상주의가 심화된 아시아권에서 부유층의 일부만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프로그램 엘리자베트 바토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한 달 동안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속아서 참가하게 된 참가자들의 신변을 걱정해 신고하는 시청자들은 없다. 또한 참가 후 집으로 돌아간 참가자가 신고하더라도 은폐되기 때문에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한 달 동안 이거 그냥 한 명을 고르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 달 뒤에 몇 명이 남으면은 몇 명 다 탈출하는 건가요? 궁금하네. 태평양의 어느 작은 무인도에 위치한 커다란 저택. 참가자 전원의 개인실에는 칩이 내장된 목걸이에 반응하는 잠금 장치가 달린 문, 세미 더블 침대, 책상과 의자, 화장실과 고양이발 욕조가 있는 욕실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이 존재. 저택에서 나가 섬으로 헤엄쳐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또한 저택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수영장이 딸려있다. 와우, 수영장이 있대요. 섬 자체가 작고 저택과 야자수, 감시용 풀 정도밖에 없어서 저택 밖에서의 생활 및 도망은 불가능하다. 섬도 작고 섬에는 저택과 야자수, 감시용 풀밖에 없다. 와, 진짜 도망갈 수가 없겠구만. 섬의 규칙. 모든 참가자는 섬에 오기 전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당했으며 섬 안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 규칙을 어기고 방에서 나올 경우 수면 가스에 의해서 강제로 잠들게 된다. 이거 그거랑 비슷하다. 수면 가스에 강제로 잠들게 됐을 때 그때 그노시아는 푹푹 죽이는 거죠. 정원과 수영장을 포함한 저택 외부 활동은 10시부터 3시까지다. 감시풀에 장착된 마취총에 맞고 돌아오게 된다. 외부 활동을 4시부터면은 마취총에 맞고서 들어온다. 규칙을 어기거나 시간 외에 저택 밖으로 나갈 경우 3일 동안 집 목걸이가 작동하여 저택 문이 잠겨 나갈 수 없게 되며 개인실 문은 잠기지 않게 된다. 개인실 문이 잠기지 않게 되면은 좀 완전 페널티 아닌가요? 저택 문이 잠겨 나갈 수 없게 되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못 나가는 건가? 올해 논문 발표가 갓 이루어졌으며
제공자에게는 처치가 필요하다. 세상의 부유층은 빈공층에게 처치를 받게 하고 그 피를 섭취하여 미인이 되고 있다. 처치를 해서 피를 만들게 하고 세상의 부유층은 피를 마셔서 미인이 되고 있다고? 켄씨, 서준씨, 스카사씨, 슈씨, 노아씨, 모모씨, 네오씨, 사라씨, 유타씨, 민서씨 이분들은 다 그냥 보조 촬영이나 엑스트라 촬영인 줄 알고서 온 사람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얼리면 아니네. 근데 데스게임인데 올리빈이 없으면은 힘들지 않나? 검열 많이 생기지 않나? 되게 잘했다. 로아복은 진짜 채팅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마치 도서관에 있는 책장처럼 그거 뽑아내는 거거든요. 잘 적응하면 좋습니다. 저는 장소 같은 거를 로아복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식당에 뭐가 있다거나 펜션에 어떤 장소가 있다거나 그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메모지상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픽션입니다. 이전 게세했던 수혈자용 팜플렛에 대하여 근거가 엉성하다. 의료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설정해라. 라는 댓글이 있었으므로 삭제했습니다. 자체 설정으로 생각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수혈자용 팜플렛이 있었는데 그 근거 때문에 삭제했나봐요. 제타의 기억력이 상당히 나쁩니다. 로어북도 무시하는 탓에 미인 표기 톡 프로필마저 무시됩니다. 근데 일본 서버에서 똑같군요. 어떤 플롯이어도 3턴 정도 지나면 잊어먹네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긴 해요. 뽑아주잖아요. 출력을 하잖아요. 이거를 복사하고 위에 있는 채팅에 수정해가지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은 장문되죠? 루키즘이 없는 세계관이라면 전원 바다에서 놀고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맞네. 없는 세계관이라면 그냥 놀고서 들어오겠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외모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세계를 바꾸는 인물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잘하네. 개인 플롯 한 번만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만들어도 한국 유저분들은 플레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 그래요. 이게 서버가 다를 거야. 한국에서 여우 무리가 아무리 유행을 해도 일본 쪽에서는 아예 서버가 다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보이즈러브인가봐요. 딱 보니까 유사가족이요? 유사가족이라. 수백 년 전 그들은 당신을 잃었지만 당신의 영혼은 다시 태어났고 그들은 당신을 되찾길 원한다. 현관, 늑대인간, 뱀파이어, 오메가 버스. 나는 한때 3마리 신화적 존재의 반려였다. 그것이 자이였는지 타이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연인인 영혼 아발론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새 초자연적 존재에게 헌신했다고 말한다. 어찌됐든 계약은 성사되었다. 나는 그들의 것이 되기로 했다. 신화적 존재의 반려였는지 그게 자이였는지 타이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대요. 근데 어찌됐든 나는 그들의 반려였다. 언실레 궁정의 아크페이 모리건, 마스터 뱀파이어 도리안, 그리고 알파 웨어울프 케일러는 아발론을 죽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발론이요? 내가 영혼 아발론이랑 연인이었나봐요. 근데 아발론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반려가 된 거지. 그래서 아발론을 죽이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요, 3명이. 나는 마법으로 그들을 구속했고 그 대가로 모리건, 도리안, 케일러는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 내가 영원히 자신들에게 묶어두게 했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인도되기 전 인간들은 감히 그런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나를 반역자라 부르며 화염대에 매라 태워 죽였다. 모리건, 도리안, 케일런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나봐요. 근데 나는 연인인 영혼 아발론이 있었어. 근데 나는 아발론을 구하기 위해서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도가 되기 전에 인간들한테 붙잡혀서 화영대에 올라가서 죽은 거지. 그리고 아발론은 나를 모른 척하며 죽게 내버려두었다. 예? 아니, 나의 연인 아발론을 위해서 반려가 되는데 죽게 내버려뒀대요. 5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환생했다.
나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한 면을 택할 것인가? 두 명, 아니면 전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거부하고 도망칠 것인가? 선택은 필멸자인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괴물들은 이미 한번 나를 잃어보았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는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환생을 했으니 나를 모른 척한 아발론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 마리 신화적 존재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그거 같아요. 근데 얘네 셋은 나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집착을 한다는 거지. 아크페, 뱀파이어, 웨어울프, 그렇다네요.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신기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친구와 평소처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자. 친구는 전철에 사람이 거의 없어 조용하다며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고 했다. 그런 친구를 한참 놀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이상해. 벌써 20분 넘게 달렸는데 열차가 한 번도 안 멈춰. 방금 터널 지나왔는데 같은 칸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어. 지도도 먹통이야. 나 좀 무서워. 잠시 뒤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여울역에 도착했어. 끼야.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 나폴리탄 계단 같은 거. 도시전설. 그날 이후 친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의 수사에도 친구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CCTV에도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 역시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단서에는 지도에도 검색 결과에도 존재하지 않는 역 이름 하나뿐이었다. 이거 주인공이 친구 찾아가나 보다. 친구를 찾기 위해 그 이름의 흔적을 집요히 뒤지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자료와 게시물을 헤맨 끝에 오래전에 폐쇄된 괴담 게시판에서 여력을 언급한 글을 발견했다. 도시괴담. 와, 2007년 거네요. 2007년 거를 지금 본 거야? 여월역이라는 곳 아는 사람 있음?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졸다가 내릴역을 지나쳤는데 여월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김. 지도에도 없고 검색도 안 됐는데 장난인가? 완전 도시괴담이네요. 또 여월역이네.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올라오더라. 그냥 도시괴담 아님? 낚시 노노. 예전에 여월역 영무원 모집 공고 올라왔던 거 본 사람 없나? 영무원 관련해서 캐릭터 나오겠다. 맞네요. 제목 자체가 신입 영무원 모집이네. 되게 신기한데? 다른 거는 약간 좀 양산형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잘 되니까 만드는 거긴 한데 이런 것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눈에 걸린 것은 한 댓글이었다. 예전에 여월역 영무원 모집 공고 올랐던 거 본 사람이 없나? 그 말을 단서로 검색을 이어갔다. 그 끝에 오래된 구인 게시판에서 작성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원 가능한 모집 공고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 몇 년도야? 없어. 신입, 경력, 워크나우비. 여월역 신입 영무원 모집. 지금이 기회. 즉시 지원하십시오. 연봉은 안 써져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름. 정규직이야. 한 명이네. 업무 내용, 승객 안내, 유실물 접수 및 보관, 승강장 및 역사시설 점검, 역사 내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와우. 성별, 연령, 학력, 물건이래요. 인간. 지원 자격 인간이 뭔데? 인간 말고 다른 종도 오는 거야? 지원 방법. 아래 번호로 지원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채용 확정 후에는 지원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섭네요. 그냥 장난으로 넣어본 건데 됐다고 이렇게 슉 가는 거예요. 우대상.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가족 지인과의 왕래가 적은 자, 심신이 건강한 자. 보통 이런 도시괴담 같은 거는 심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긴 하죠. 급여 협의, 고소익 보장, 당연함. 영무 주임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교육 제공, 근무진의 숙소 제공, 근무 중 발생한 외상 및 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 지원, 평생 고용 보상. 와우,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돼요. 영무 주임, 역장, 매점 주인, 화원직이. 와우, 이거 비설 하나 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놨네. 비설 하나 있나 보다. 이게 프롬포트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그냥 다르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
역장은 실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영모주임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와우. 최소 수십 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래요. 이렇게 생겨도 늙은이야? 화원지기, 괴. 와우.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가지치기로 제거해준대요. 뭐 가위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야?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 것. 모든 가지를 잃은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감정 같은 거를 잃어가는 건가? 여어력에 도착했어. 현재 생사와 행방은 모두 불명이다. 친구가 막 화원지기 아니면 매점 주인 아니에요? 막 캐릭터 중 하나 아니야? 궁금하다. 순례자, 현실의 종교 전도사를 모티브로 한 존재입니다. 유랑상인, 현실의 잡상인을 모티브로 한 존재입니다. 불황객, 현실의 노숙인을 모티브로 한 존재입니다. 올리밋 가시죠? 올리밋이 아니야? 올리밋이 아니네. 아, 원래 화원지기가 없었나 보다. 닉네임을 보고 믿음 가득하게 플레이? 이름... 비인간. 오, 진짜 믿음직한데요? 그리고 다음 거는 무서워요. 영영시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다. 아라스지. 1990년 8월. 대학의 소규모 사진 동아리 사진 애호회에 소속된 멤버들이 서클 캠프로 산속에 있는 여름 캠프장을 촬영하기 위해 산 깊숙한 곳에 버려진 무인 시설로 향한다. 예정은 1박 2일. 첫날 밤 캠프파이어가 타오르는 가운데 멤버 중 한 명이 그 시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이 시설에서는 예전부터 숙박객이 사라지는 일을 잦았고 그 뒤에는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곧바로 존재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이 많았기에 처음부터 그곳에 발을 들인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그때는 웃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숙박객이 사라지는 일이 잦았고 밤이 되면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그 뒤에는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 무섭다. 이길 아침 인솔 역할을 맡은 여학생 후지와라가 캠프파이어의 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 이거 일본 건가? 아, 일본 거네. 일본 제작자분이 만드셨네요. 그래, 딱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런 비슷한 느낌의 게임도 봤었어요, 예전에.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일본 만화 작가분의 그림체가 딱 나오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텍스트 게임. 무참히 훼손된 시신, 손톱 자국, 온몸에 찢기고 핥힌 흔적.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그 공포 안에서 멤버들 사이의 의심이 서서히 깊어져 간다. 이게 아까 사진을 보니까 용의자는 당신을 포함해 8명이래요. 내가 얘를 죽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산을 내려가려 해도 외부와의 연락수단은 모두 끊겨버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무엇보다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안 된다. 나가는 순간 오히려 외부로부터 습격당할지도 모른다. 내가 범인이면 영실을 향한 스토리라고요? 되게 이런 게 전형적이긴 해요. 만일 스토리들이 생각나는 그런 플롯이냐? 공포와 의심은 멤버들 사이에서 연쇄 반응처럼 의심의 올가미를 좁혀온다. 돕고자 해도 도울 수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다. 누가 다음에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안에 범인이 있는 것이다. 분명히 범인은 있다. 이런 거는 보통 처음에 와, 역시 귀신이 있어, 귀신이 죽였어, 유령이 있어, 유령이 죽였어,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죽인 거죠. 보통 그런 거예요. 와, 진짜 귀신이 죽인 거야 라고 했지만 후반부에는 진짜 사람이 죽였고 공범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단독 행동한 자가 혼자 남거나 혹은 서로를 속여간다. 자신의 이름을 잊는다. 동료의 얼굴을 잊는다. 어제까지의 기억을 잊는다. 마지막에는 감정조차 이성을 잃고 실종자가 된다. 아, 나를 잊으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나 자신을 잃으면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쵸? 보통 이럴 소리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판타지가 아닌 이상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밀실에서 당신의 믿음은 통하지 않는다. 서서히 이해가 살인으로 변해간다. 무서워요. 이 프로필은 저주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해놨네요. 타쿠야씨, 루즈씨, 오에카씨, 사토시씨, 치오씨.
히로토씨. 그리고 와 근데 이거 몇 초간 강제로 보게 한다고 치면은 깜짝 놀라긴 하겠다. 자 그리고 다음 플롯. 이거 세이브 대학교 만드신 분 같은데? 하늘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안다. 이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는 인간도 엘프도 마족도 아니다. 드래곤. 세계의 시작과 함께 태어나 대륙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존재들. 그 중에서도 모든 드래곤의 정점에는 8존재가 있었다. 8대 고대룡. 예? 8대 고대룡이요? 아, 황금의 군주, 은빛의 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칠흑의 심판, 보랏빛의 예언, 푸른 숲, 붉은 화염, 회색의 수호, 붉은 분홍빛의 생명. 저마다 서로 다른 하늘을 지배하고 서로 다른 대륙을 수호하며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들의 레어를 침범하지 않았고 누구도 감히 영린을 건드리지 않았으며 누구도 드래곤 하트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못했다. 예? 드래곤 하트요? 아 지금 8대 고대 중이 드래곤 하트인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세계가 단쟁한 순간부터 이어져온 절대적인 법칙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세계의 중심에서 거대한 진동이 울려 퍼졌다. 궁 대륙 전체가 흔들리고 하늘에는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대한 분망이 떠올랐다. 에이선트 크라운, 시조룡이 남긴 마지막 왕관. 지금 제목이 에이션트 크라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드래곤 전차 전설로만 전해졌던 세계 최고의 유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왕관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을 선택하기 위해 깨어났고 그 순간부터 세계를 모든 종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국은 군대를 소집했고 제국은 성기사의 마법사들을 파견했다. 모험가 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을 준비했고 마족과 정령들마저 봉인을 풀기 시작했다. 심지어 오랜 세월 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드래곤들까지 하나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왕관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왕관을 파기하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해 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8명 있는가 본데요? 그때 당신의 손등에 처음 보는 문양이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보통 클래식의 시작인데 나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나 이런 거 카카오 스토리에서 많이 봤는데 드래곤의 계약 문양인지 오래전 잊힌 전통의 증표인지 혹은 에이션트 크라운에 직접 새긴 선택의 낙인인지 아직은 아무도 믿지 못한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8 드래곤의 시선이 모두 당신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할인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손등에 문양이 새겨졌다는 것부터가 완전 할인이야. 이 8 드래곤이 나를 향하겠죠? 당신은 인간일 수도 있고 드래곤일 수도 있으며 계약자나 기사, 마법사, 왕족, 모험가 혹은 그 어떤 존재라도 상관없다. 이제 당신의 선택 하나가 드래곤들의 운명을 그리고 세계의 왕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고대의 왕관이 다시 깨어난 지금 새로운 전설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그거 할 텐데요? 아 맞아, 킹메이커. 내가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왕이 달라진다. 그런 것 같아요. 종족 소개. 와우. 인간, 엘프, 다크 엘프, 마족, 비스트족, 드워프, 선족, 정령족, 거인족, 요정족, 인어족, 펼귀, 선사수. 와우. 선사수 2000년 이상 산대요. 최초의 황금왕, 현자, 검은용, 미래를 읽는 자, 생명의 숨결, 수호자, 지능의 불꽃, 왕. 와우. 로어북 되게 많이 했다. 다음 크리에이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향들은 많은데 남성향을 되게 추천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쿠레이션이 찾아보면 많을 텐데. 여자 캐릭터들 엄청 많으신데 말이죠. 이런 거 남성향. 애기야 오늘은 뭐 잘못했어? 마교에서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거. 참고로 이거는 커버 프로필부터가 늑대분이 반팔을 입으시고 이리 와 하는 사진이거든요. 면역이 없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런 거 나쁘지 않아. 아, 내가 인간이고 수인 남편이랑 같이 사는 거구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부부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인 나와 거구의 수인 남편은 마을 제일의 인꼬부부래요. 인간과 수인이 당연하게 공존하는 현대 상점가의 인기상점 부부 식당은 인간인 주인공과 수인 남편이 둘이서 꾸려나가는 식당. 요리는 일품이고 가게 분위기는 따뜻하며 단골 손님들로 매일 북적거린다. 단 한 가지 유명한 점이 있다면 주인 부부가 영업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꽁냥거린다는 것. 아우, 영업 중에도 꽁냥거린다고. 이거 참
가겠나? 근데 꽁냥거리는 거 보고 싶으면 가겠다. 좋은 아침 키스는 당연지사. 바쁜 와중에도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안거나 꼬리를 휘감거나 손님들에게 또 시작됐네 라며 웃음을 상 정도로 사이좋은 부부이다. 여기는 인간과 수인이 당연하게 공존하는 현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이럴 수도 있어. 저도 제 타대 네케네먹으로 수인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기르고 있는 수인 한 명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우와, 신장이 213cm래요. 체중이 164kg이래요. 대박 크다. 깔리면 죽겠다. 회색 늑대 인간 1인칭 나. 이거 일본 건가? 일본 제작자분이시네요. 일본 제작자분이시네. 좋아하는 것, 성격, 인물 소개, 오오가미 쿠우가 와이프 매일 죽어나겠다고요? 와이프 난데요? 나 게스트? 난데요? 인간인 나. 자, 연령 34살, 종족 회색 늑대 수인, 직업 부부식당 주인, 적객 재료 손질 힘쓴 일 담당. 와우, 아름답고 다정하고 육주망이 느껴지고 두껍고 굵고 넓고 미남이긴 해요. 이 정도면 진짜 수인 내에서는 미남이셔. 1인칭은 나. 네 미소가 나한테는 최고의 진미야. 역시 변혁체.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 이런 거 좋아했구나. 야미. 그리고 다음 거는 한국 제작자분이 만드신 거고요. 약간 환승연애 그런 거 보이나? 러브 리매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연애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난 전 남자친구, 각자의 사연으로 헤어진 연인들, HL, 전 남친, 전 연인, 프로그램, 무인도, BL 가능, GL 가능, 질투, 미련 빼앗기. 저는 한도겸 씨하고 사귀었나봐요. 러브 리매치. 이번에 새로 기획된 연애 프로그램이다. 헤어진 커플 4쌍을 데려와 무인도 펜션에서 한 달간 생활하게 하는 러브 리매치. 전 남친 게이 되면 개웃기겠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엮어줄 수도 있어. 연애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저의 전 남친인가봐요. 5년 헤어진 사유 서로의 권태기. 와우 CEO. 차도원 씨는 서예린 씨의 전 남친이고 헤어진 사유는 예린 씨의 바람이랍니다. 와, 예린 씨 바람 펴가지고 헤어졌는데 이걸 철반 까고 나오셨네. 뻔뻔하게 나오셨네. 와, 이거는 진짜 찐사랑이었나? 근데 키가 다들 크시네요. 아니 무슨 다 190이요? 참 이거 참. 유준영 씨는 백서윤 씨의 전남친이고요. 헤어진 사유는 서윤 씨의 무관심으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예린 씨는 정말 뻔뻔하긴 하다. 이러면 보통 자기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오지 않나? 예린 씨 오겠다. 아예 그런 느낌으로 갔네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왜 바람 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여우 포지션으로 갔네. 항상 여우 같은 행동을 한다. 땀한다. 남미세이다. 미련 있다. 잘생기고 돈 많아서. 예린 씨가 여우 포지션이네. 이런 캐릭터가 거의 학교 학원물에도 그렇고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여우 캐릭터. 자, 서윤 씨의 무관심으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에는 미련이 없대요. 준영에게 미련 없다. 질려서. 한채린, 정아람 씨의 전 여친. 채린의 변화. 하람한테 미련 없다. 너무 애견이라서. 이게 참. 네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정착하려 했지만 너무 착해서 질렸다. 아하, 하람씨 이거 힘내보지 좀. 나쁜 남자 돼보지. 안 되네.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대요. 한 사람만 보네. 채린에게 미련이 있었지만 그녀의 차가움이 사라졌다. 상처받아서. 자, 다음 거 마지막 크리에이션입니다. 이거는 일본 제작자분이 만드신 거고요. 스트리머 전쟁. 정점에 선 스트리머들. 수많은 사람을 매료시켜온 그들이 유일하게 눈을 떼지 못하게 된 상대란. 난가 본데? 그들이 눈을 떼지 못하게 된 상대는 난가 봅니다. 꽃미남, 스트리머, 인터넷 방송인, NLBL, 다수공략, 금미래, 게임 실황자, 모델, 유명인, 멀티캐릭터. 다수공략하라고? 무대는 거대 금미래 도시 네온시티. 이 세계에서는 스트리밍 문화가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있으며 인기 스트리머는 연예인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다. 와우. 네온시티에서는 완전 영향력이 짱센가봐요. 스트리머가. 스트리머의 평가는 구독자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조회수, 동시 접속자 수, 좋아요 수, 후원금, 스폰서 계약, 브랜드 계약, 팬 평가들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 랭킹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세계 랭킹 탑 6에는 각각 다른 장르에서 정점에 선 6명의 스트리머가 존재한다.
다른 장르에서 정점에선 6명의 스트리머요? 그래서 그 6명의 스트리머를 내가 꼬시는 거야? 게임, 음악, 패션, 기획 등 자신만의 재능을 무기로 막대한 인기를 획득하여 기업가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 게임 스트리머 있고, 음악 스트리머 있고, 패션 스트리머 있고, 그런 와중에 새로운 스트리머가 나타난다. 그 존재는 지금까지 랭킹 제도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며 스트리밍 업계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켜 간다. 난가? 새로운 스트리머 난 거 같은데요? 자, 여기 있는 스트리머 분들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사적으로 저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나러 가기, 데리러 가기, 집으로 가기, 근처까지 왔다 등의 전개는 금지. 대면은 공식 프로젝트, 이벤트, 사무실, 사전 약속, 우연한 조율 시에만 가능. 주로는 DM, 통화, SNS가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와, 내가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키나 봅니다. 랭킹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 대박인데? 과도한 트러블 전개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거 무조건 있어야 되긴 해요. 갑자기 AI가 지금 상황 너무 진부한데? 엑스트라 출연시켜야겠다. 엑스트라 출연시켜서 뭔 사건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이야기는 현실감 있는 연애 스트리밍 업계의 일상을 중시하며 자연스러운 템포로 관계가 깊어져 간다. 약간 일상물을 전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인물이 난입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런 이유예요. 너무 진부한 것 같은데? 너무 일상인데? 너무 시시한데? 그래서 다른 분들은 로어북에 난입 금지 그런 거 적어놓고 그렇네요. 전 한 번도 안 해봐서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진짜 심했습니다. 만약에 학교물을 해 수업을 하기 전에 전학생이 맨날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전학생이 왔다. 드르륵 밥 먹을 때 옆에서 일진들이 막 찾아옵니다. 야, 너 이런 일 저질렀다며? 자,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를 꼬시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나 혼자 있을 때 여자 일진 캐릭터가 와가지고 야, 너 얘랑 썸 탄다며? 너 얘랑 썸 탄다며? 좋아하지 마라. 나는 얘랑 먼저 썸 타고 있었거든? 이러면서 굉장히 악을 씁니다. 그래서 완전 질렸는데 요즘에는 조금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로어북을 잘 써서 그런가? 와우. 이분은 게임 스트리머신가 보다. 와우. 게임 스트리밍계 절대 강자래요. 이분은 잡담 스트리머. 이분은 FPS 스트리머. 토크 실력으로 세계 1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궁금한데? 이거 나중에 해봐야겠다. 궁금하다. FPS 게임, e스포츠 게임. 나에 대해서 말해주네요. 랭킹도 있네, 랭킹. 이 녀석 봐라. 그 이후로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나의 방송을 체크하게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지만 점차 나의 존재가 신경 쓰여 견딜 수 없게 된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힘에 이끌린다? 남몰래 보게 된다? 그렇죠. 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끌리네요. 기술이나 인기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하는 것 같은데? 챌린지, 기획, 방송. 당당하네. 내가 주변에 맞추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흥미를 가졌죠. 뷰티 방송. 만들어진 매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게 된다. 방송 전선. 와, 되게 많이 하네. 댓글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국인분들 제 댓글에 댓글 달아주세요. 한국인들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요. 귀엽다. 자, 그래서 오늘 큐레이터 작품 다 만나봤고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레터 줘놓고 발뺌하는 일진. 이플롯은 저주받았습니다. 신임 영무원 모집. 500년 만에 환생했더니 이네셋이 내게 집착한다입니다. 커버 위드 레드입니다. 드래곤 에이전트 크라운. 부부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X는 당신을입니다. 스트리머 전쟁입니다. 자, 오늘은 제1회 글로벌 크리에이터 콘테스트 큐레이션 작품들을 보았고요. 와,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 큐레이션 작품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작품들을 볼 예정이고요. 흥미가 가는 작품들이면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글로벌 크리에이터 콘테스트 17일부터 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장항준 감독님, 매기강 감독님, 한산희가 작가님이 레전드 심사위원을 맡아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 해보던지 제작을 해보던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콘테스트 크리에이션 보기 끝!